자, 경물론,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수의, 월지, 내지는 어떤 형태로 격이 잡히면 가장 일간 개수의 속성하고 잘 맞춰지겠느냐, 이제 이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궁통보감의 기본적인, 어떤 원전의 내용까지도 요약해서 한번 봤고, 그동안 쭉 포맷을 이렇게 간목에서부터 이제 쭉 끝나고 자수했고, 그리고 이제 을목하면 이제 축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지난 시간에 이제 유금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술토하고 이제 해수인데요. 사실은 이제 십천간 십이지지의 연월일시를 가지고 십성으로도 구분하고 오행으로도 구분하고 음양으로도 구분하고 다양한 툴을 가지고도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갑은 갑목대로 우리가 갑을 목이라 하지만 사실은 갑이 목의 형상보다는 갑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거고,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먼저 수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기운이나 이런 거를 포함을 먼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임수, 개수라고 붙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자에서부터 해수까지가 있는데, 다 물론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배속이 되지만 각각의 어떤 글자의 속성들이 먼저 있고, 결국은 팔자라는 거는 팔자에 박혀 있는 글자의 성향을, 글자의 속성을 인간이 팔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풀어내서 발현해서 그거를 실현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팔자의 가장 근원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를 싹 어떻게 보면 걷어내고, 거기에 오행 들어가고 음양 들어가고 이렇게 12운성 들어가고 12신살 들어가고 10성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인생이라는 작품이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 이제 이게 술토죠. 술인데, 이제 술이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술에 관계됐어요. 술이 천간으로 뜨지는 않으니까 술이 어떤 형태로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술이 어떤 일간하고 또 어떤 천간하고 매칭이 되느냐. 보통 이게 술이 일지로 붙으면 일주가 돼서, 그렇죠? 5가지 형태. 이렇게 갑병무경임의 양간의 형태하고 매칭이 돼서 술이라고 하는 본래 기질 속성이 이렇게 좀 어떤 외연이 확장되고 변화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 술이 이제 월지로 떨어지면 120가지 세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20가지 세트가 나오는 거고, 연지나 시지로 떨어지면 일간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연주로 보면 이게 그냥 5가지의 갑병무경임의 세트인데, 일간이 바라보는 경우의 수로 보면 또 이게 월지와 마찬가지로 120가지 세트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출발점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다른 데에서는 자의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글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임수일간 있으면 지지에 떨어진 편관으로 쓸 거고, 간목 있으면 편제로 쓸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십성의 성향, 또 연주 기준으로 신살의 성향, 12운성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고유한 본질적인 성향들은 각각의 자에서부터 해까지가 갖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술을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그 색, 그렇죠? 또 아니면 공이라고 하는 색운동이 흔히 보면 인호술 운동을 하죠. 인호술 운동. 그러니까 이 물질 운동이고 이게 물질 운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화려한 인간생, 인간의 삶을 가장 본질적이고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그 운동 에너지를 이제 인호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호술이 그렇죠? 인호술이 그 크게 보면 화운동이 되는 거고 이게 화운동이 되는 거고 이 화운동이 이렇게 그렇죠? 보면 인에서 시작을 하고 오에서 정점을 이루고 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 술 운동을 해서 크게 생, 왕, 그렇죠? 생, 왕 이렇게 그 묘 운동을 하는 묘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화 운동이 물질 운동으로 세계 운동으로 화려한 운동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들이 이 모습을 닮았죠. 태양의 순환 주기, 뭐 이런.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새벽에, 그죠? 새벽에 떠서 생출지상으로 올라가지고 뭔가 만물의 출발, 스타트,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임묘진을 생욕, 대 그러면서 사, 록, 왕. 그래서 가장 병화의 그런 그 화려함, 물질의 화려함, 세계의 화려함, 욕망의 화려함. 그러니까 이 뭔가 드러나는 이 양의 대표적인 운동성이기 때문에 우리네 삶하고 아주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내 내면보다는 그 유형적인 물질, 화려함, 드러남, 뭔가 시비, 어떤 구분, 탐욕,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끝간데 없이 펼쳐지고 벌어지는. 이게 총목으로 봐도 싹으로 시작이 돼서 뿌리에서 싹으로 시작이 돼서 뭔가 이렇게 화려한 사오에서 그렇죠? 사오에서 안에 있는 에너지를 확 드러내는 그러한 운동을 하다가 이 화려함에 또 이 꽃의 에너지에 뭔가 수렴작용을 신유에서 하는 거죠. 신유에서. 신유는 그래서 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생장 활동이 흐름을 갖고, 흐름이 전환점을 갖고 신유술에 뭔가 이렇게 수장하고, 걷어들이고, 수렴하고 하는 이런 운동성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크게 보면 화운동이 수리되면 마감이 됩니다. 더 이상 뭔가 만물을, 사물을 키우거나 또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드러낸 결과로서의 결실을 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걸쳐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리되면 이렇게 키워서 드러내서 완성시키고 결실시켰던 결실의 초입, 완결 이런 부분을 더 이상은 결실 운동이나 수렴 운동이나 이것을 그쵸? 끝내고 이 비물질 운동.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이라든지 형이상의 운동, 정신의 운동, 이런 어떤 영혼의 운동,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호술의 이런 색계의 화려함을 완전히 끝내고 수의 운동으로 진입하는 그런 관문이 되는 거죠. 전환점. 그러니까 모든 치비지지의 글자들이 이중성이 있는데 술은 크게 보면 화려한 색계를 접고 이런 정신계로 아니면
새로운 재탄생을 준비하는, 이건 겨울인 거죠. 인간 세계에서도 보면 겨울인 거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진술충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기가 가장 적은 자리예요. 적은 자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뭔가를 좀 메마른, 다 이렇게 좋다고 한데, 그죠? 미토도 술토도 좋다고 한데, 이 생기를 다 뽑아내서, 이 어떤, 그죠? 뽑아내서,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해로, 자로, 축으로 가서 다시 그 인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이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호술의 마감운동, 그리고 가을운동의 신유술의 마감운동. 그러니까 이게 목화운동을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목, 화, 금이죠. 목화금 세 계절의 운동성을 마무리 짓고, 뭔가 이렇게 겨울의 운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술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이제 천문이라고 우리가 명리에서 이렇게 그 활용을 할 때는 하늘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문. 그러니까 하늘문의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문지호라 그러는데, 진사 말고 이렇게 뭔가 물질계를 벗어버리고, 다 이게, 그쵸? 이게, 여기가 다, 술 지나면 해, 자, 축이 절태양으로, 병화가 여기서 멸을 하고, 병화운동을 하는, 병화뿐만 아니죠. 무토도, 을목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그 병화의 에너지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떤 싹이, 기운이 태동이 되고, 기운이 자라고 하는, 이 경우는 태양빛이 아예 사라진 자리입니다. 사라진 자리. 예. 그러니까 이런 이미 술자를 많이 가지면, 그러니까 내 일지에 가지고 있거나, 그런 월지에 가지고 있거나, 시지에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성향들이 일간이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걸 띠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종교나, 그렇죠? 명리나, 이런 철학이나, 이러한 성향이나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기가 쉽다. 왜? 병화가 또 을목이, 또 무토가 다 이렇게 끊어지는, 들어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양기가 화려함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 내면의 어떤 사유하고 정신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원래 술토는 이게 그 옛날 갑골문이나 이렇게 설문이나 설문회자 이런 데를 보면 이 북방의 변방에서 병장기를 든 병사의 모습,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자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과살,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도끼 모양이 달려 있는 창 같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 어떤 그래서 이게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개술자,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지킨다라고 하는 지킬 숫자도 돼요. 숫자. 그리고 당시나 그러니까 당나라 시 이런 데 보면 시에도 소동파나 이런 시에도 보면 이 술을 수로 읽었습니다. 수로 읽으면서 변방의 병사들, 변방의 그 국경을 지키는 그러한 병사들을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에는 이렇게 좀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이고 이게 이제
12지지에서는 개술자를 놓았기 때문에 개가 요즘은 뭐 반려견이다, 반려동물이다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굉장히 그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동물 중에 이제 대표성을 띠는데 이 그 개가 결국은 성향이 뭐냐면 지키는 것. 즉 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술 중에 신금을 지키는 거예요. 술 중에 신금을. 그러니까 요 술 중에 신금이 있는 게 유 중에 신금이 있고 술 중에 신금이 있고 그리고 축 중에 신금이 있는데 어쨌든 유 중에 신금은 내가 인에서부터 인묘진에서 쭉 해서 미신유까지 해서 그 이번 사이클이 결과나 결론이나 결실이나 열매가 맺어진 거고 또 축 중에 신금은 어쨌든 해자를 잘 지나와 가지고 이렇게 인목의 씨앗, 인목의 뿌리, 인목의 태동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신금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시종자를 유중의 신금은 시종자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결실을 봤다라는 거고 이 시종자를 이렇게 창고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넣었어요. 넣어서 거기에 있는 이 술 중에 정화는 병화가 임묘를 해서 그 병신 이렇게 또 병유로 할 때 정유로 해서 가장 정유에서 정화의 그 사물을 이렇게 그 사물 중에서도 씨앗을 익히려고 하는 그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신에서 뭔가 이렇게 그 표면이 있고 외형이 확장되고 이랬다라고 하면 위에서는 안에까지 알맹이가 다 익는 이런 구조인데 이 유중의 신이 해중의 목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온기와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신유의 안에 있는 결실운동을 정화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술 중에 신으로 정화로 그리고 이 정화는 해중에 임수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해중의 신금을 해중의 간목으로 이렇게 견환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보수적이기가 쉬워요. 보수적이기 쉽다. 자, 즉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술을 보면 천간의 구조가 이렇게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하고 술은 특히나 그런 진은 어떻게 보면 봄토고 진 중에 을목이나 개수나 뭔가 봄에서 기운을 여름으로 확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이게 갑술 만약 일주로 놓인다라고 하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술 하나 정도만 빼고 이게 다 뭘로 붙냐면 괴강백호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술이라는 글자를 일간이 일주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다라는 겁니다. 센 기운으로 쓴다는 거예요. 센 에너지로. 그러한 이미 술에는 생명의 생기를 걷어들여가지고 확 수렴을 해서 결국 그거를 일간이 쓸 때는 아주 강하게 쓴다. 강하게. 예. 근데 갑술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갑술이 쓰는 경우도 이 갑술이 예를 들어 이거를 갑술의 양의 편제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갑진도 백호잖아요, 그렇죠? 갑진도 백호인데 갑술은 양이라고 해서 그나마 갑병무경님 쓰는 것 중에서는 가장 양호하게 쓰는데 이미 술 중에도 이거 갑이 편제로 보고 갑은 기본적으로 갑을목을 생기가 되는 거고 토는 물상으로 보더라도 땅 위에 토 위에 생명체가 갑을목 생명체가 뿌리를 내는 이런 구조인데
갑진보다는 갑술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뿌리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죠? 특히 술 중에 신금은 상관이 되는 거고, 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관이 되는 거고, 이 간목한테는 어쨌든 을목한테는 더 심할 수 있지만 간목한테도 금극목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면서도 자체로는 또 상관경관이고, 그러니까 갑술이 남명보다는 여명이 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일지 자리가 발현이 되면서는 어떻다? 안에 있는 그죠? 상관이 자식이 들어서고 나면 그죠? 견관을 하게 되는 이런 형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게 갑술이 남명이 있어도 양이 되는 거고 양이 되고 이미 이게 예를 들어서 관이나 남명이 있어도 무토가 기본적으로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성이나 재성들이 아니면 여명 기준으로 이렇게 그 식상이나 관성이 고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고지에. 고지에 들어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걸 일지로 쓸 때는 일지 에너지로 쓸 때에는 그 부부간의 변리나 이별 현상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괴강백호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쓰기가 녹록치가 않은 그런 기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양지에 놓였기 때문에 양지라고 하는 거는 천살 에너지인 거예요. 천살 기운인 거고 이걸 잘 쓰면 유경이라든지 그렇죠? 복지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로 쓰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씩 그렇죠? 이게 다 묘고지에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다 지지의 진술 준비가 다 그런 성향이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미 이 글자 자체 이게 신정무가 있는데 병하고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거의 그렇죠? 다 이렇게 인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병술을 써도 병술도 이거를 흔히 백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백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나 어떤 그 천간에 떠 있는 투간으로 보면 근의 입장으로 보면 술 중에 정화에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참 쉽지가 않아요.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신금은 정제가 되는 거고 정화는 겁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명이 있어도 일간도 인묘가 될 수 있고 항상 그렇죠? 이 인묘의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면서도 병신하고는 이렇게 명안명합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이미 겁제가 이렇게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남명이 쓴다고 할 때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일간이 임묘하긴 그러니까 일간이 임묘한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정신적인 작용으로 특이한 형태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도 되는 거고 또 어떤 그 추구하는 게 보편적인 성향이 아닐 수도 있다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낮에 이렇게 그 태양 아래에서 놓여 있는 개의 현상이기 때문에 안에 또 정제를 놓고 있어도 굉장히 성실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또 고지에 이렇게 재를 놓았기 때문에 돈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지. 그런데 본인은 이 재물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배우자로 놓였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다른 데에서 가가지고 일간이 이거 보면 진두식신인데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식신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게는 베풀고 이타 성분이 있고 재능 많고 재주 있고 이런 성향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또 식신 생재를 하니까 내가 펼친 술토의 재능 재주로 신금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고 그 구조를 내가 안명합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조가 정화로
먼저 그렇죠? 강하게